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원전 관련주 전체적 점검, 이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요즘 한국 원전 산업, 정말 뜨거운데요. 그 핵심이랑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같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다시 원전이 이렇게 주목받는지, 또 어떤 기업들이 이 흐름을 이끌고 있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기회는 뭐고 또 조심할 점은 뭔지 좀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맞아요. 특히 그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움직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에너지 안보 문제, 여기에 또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까지 막 맞물려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것 같은 원전 산업의 핵심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말 타이밍이 중요해 보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 탄소 배출 줄여야 한다 이런 목표 아래서요. 안정적인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가치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전엔 좀 부정적 시각도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에너지를 좀 자립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원전이 더 중요한 카드가 됐어요.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들도 기존 원전 수명 늘리거나 아예 새로 짓는 방향으로 좀 정책을 틀고 있고요. 국내 상황도 그렇죠. 네, 국내에서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처럼 현 정부의 친원전 기조가 확실하잖아요. 이런 큰 파도가 원전 산업 전체를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대한 흐름 속에서 최근에 그 체코 원전 수주전 소식, 이게 정말 시장을 들썩이게 했죠. 네, 엄청난 규모죠. 무려 24조 원 규모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건데요. 내년 3월 최종 계약 목표라고 하니까요. 이게 단순한 계약권 이상으로 뭐랄까 K원전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 제대로 보여줄 기회. 그렇죠. 그리고 관련 기업들한테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을 다는 셈이고요. 네. 리포트 보니까 이 사업을 위해 뭉친 팀 코리아 컨소시엄은 한수원이 중심을 딱 잡고 있고, 네, 한수원이 총괄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핵심 기자재 쪽에서 한 7조에서 9조 원 정도, 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시공해서 3, 4조 원, 또 한전기술이 설계해서 약 1조 원, 이렇게 담당할 걸로 예상되던데요. 맞습니다. 그 기대감이 주가에도 바로 반영이 돼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1년 내 최고가를 찍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원전 사업을 또 노리고 있어서 이게 해외 시장 개척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와, 그럼 이 팀 코리아의 핵심 선수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죠.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원자로, 증기발생기 같은 원전의 심장부, 이걸 만드는 회사죠. 네. 체코건 외에도 좀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바로 차세대 기술에 대한 아주 과감한 투자입니다. SMR 들어보셨죠? 소형 모듈 원전. 네. SMR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냥 원전을 좀 작게 만드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SMR은 대형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요. 건설 기간도 짧아요. 그리고 입지 제약도 덜해서 분산형 전원이나 특정 산업단지 전력 공급 이런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의 뉴스케일이나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 같은 글로벌 선두주자들하고 손잡고 이 SMR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발빠른 거죠. 1조 3천억 원 투자 계획도 발표했고요. 와, 1조 3조 원이요? 네, 이건 단순히 기존 사업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선언 같은 거죠. 2025년 매출 목표로 6조 5천억 원을 제시했는데 이런 미래기술 투자가 중장기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핵심 부품은 이제 두산이 만들고, 그럼 이 거대한 구조물을 실제로 짓는 역할, 이건 누가 하는 건가요?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국내에서 원전 시공 경험이 가장 많은 베테랑이죠. 현대건설? 네, 현재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주도하고 있고요. 체코에서도 한 3조에서 4조 원 규모의 시공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건요. 현대건설이 2030년까지 매출 40조 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그 중심에 원전이랑 SMR 같은 에너지 사업을 딱 놓았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짓는 걸 넘어서네요. 그렇죠. EPC 역량, 그러니까 설계, 조달, 시공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모듈화 공법 같은 혁신 기술로 효율성을 높여서 해외 수주 경쟁에서도 앞서 나가겠다, 이런 전략이죠. 와, 그러니까 원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SMR이라는 새로운 게임에도 투자하고 또 EPC 역량 강화까지 정말 다각도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네요. 그럼
건설 이후의 시장은 어떤가요? 원전도 수명이 다하면 해체해야 할 텐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원전 해체 시장이 또 다른 거대한 기회로 떠오르고 있어요. 해체 시장이요? 네,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무려 492조 원, 국내만 해도 26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492조 원. 엄청나네요. 그렇죠. 마침 2017년에 넘쳐선 고리 1호기 해체가 내년 상반기에 승인될 예정이라 이게 국내 해체 시장의 어떤 기술력과 경험을 쌓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아, 고리 1호기. 그게 첫 테이프를 끊는군요. 네. 그래서 로봇 기술이나 디지털 트윈 같은 첨단 기술 확보가 이 시장 선점의 열쇠가 되겠죠?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원전 산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고 특히 한국 기업들은 이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을 발판 삼아서 큰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핵심 기자재랑 SMR, 현대건설은 시공 역량을 무기로 띄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원전 해체라는 새로운 시장도 열리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리포트에서도 강조하듯이 모든 투자가 그렇듯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어떤 점들을 좀 봐야 할까요? 우선 체코 원전. 이게 최종 계약이 정말 성사될지, 또 계약 금액이 혹시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혹시 지연되지는 않을지 이런 점도 봐야 하고요. 아,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 네. 그리고 SMR 상용화 경쟁, 이거 점점 치열해질 거고요. 원전 해체 기술력도 아직은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격차가 있다는 점, 이건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실전 매매 관점이나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희가 다룰 리포트 외에도요. 언급된 정우영의 진짜 주식 유튜브 채널에 오전 라이브 방송 같은 걸 참고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정보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죠. 물론 오늘 저희 분석은 투자 포인트를 점검하는 차원이고요.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성장 동력과 위험 요인들을 다 감안했을 때 과연 10년 뒤 원자력 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새로운 기회와 또 넘어야 할 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